안녕하세요. 6주차 사회복지 현장 실습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배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기관 소개, 두 번째 지역 소개, 세 번째 실습생의 자세와 역할, 네 번째 직원 간 실습생 간의 대인관계 이론, 다섯 번째 기관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을 소개하는 것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기관에서의 실습 오리엔테이션은 기관의 목적, 철학, 설립 배경 등이 설명되고 직원 소개, 실습 일정 및 실습 내용이 설명되며 슈퍼바이저가 배정됩니다. 기관에서의 실습 지도는 슈퍼바이저를 통하여 실습을 지도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실습을 총괄하는 슈퍼바이저가 있을 수 있고 부서별 실습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실습 지도는 학생들의 과정 기록을 토의하는 방식으로서 개인 지도 또는 집단 사례 회의를 통해 슈퍼바이저를 하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실습 과정에 있어서의 문서 기록 방법은 과정 기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과정 기록은 여러분들이 실습하는 동안 클라이언트와 감정이나 또는 사고의 교류 같은 것을 세세하게 적는 방식이라고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지역 소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야 되는 실습 기관의 지역사회에 대해서 먼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실습생들은 어떤 사회복지기관에서 실습을 하게 되든지 그 지역사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복지관은 지역사회를 거점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 자원, 인력을 활용하고 연계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사회복지 서비스 개발과 추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사회를 파악하는 과정에서부터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특성과 인구, 주민의 욕구와 사회적 제반 문제, 해결 방안, 주민 참여 정도 및 참여 의욕, 지방행정기관의 의지와 중점 추진 방향 등 지역사회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세부적으로 지역사회와 주민의 특성과 욕구, 문제들을 구체화시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사회 이해를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주민 참여 유도와 사회복지 서비스 계획과 실천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의 기초 교육 자료로 이 내용을 활용하고 1차적인 조사의 준비 과정과 사회복지사로서 지역조사의 중요성에 대한 의미를 제시할 수 있게 되고 조사 과정에 대한 준비 단계별 과업들을 소개 정리함으로써 지역사회 파악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관의 역할과 사회복지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여러분들이 실습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 어떠한 복지관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 지역 사회에 특성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 지역에서 사회복지 실습을 하게 되는 경우는 아무래도 고령화된 혹은 초고령화된 인구 구조 특성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농촌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욕구와 그 지역사회 특유의 제반 문제,
해결 방안, 주민 참여 정도 등을 여러분들이 먼저 개괄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 서비스 계획과 실천을 더욱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관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먼저 지역사회 복지관은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조사를 통한 문제 파악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지역사회 복지 사업에 대한 개발과 실천 등을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조직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조직 사업은 지역사회와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기 위하여 주민의 의식을 고취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처 활동이나 조직을 구성하여 주민 참여를 통한 발전을 모색하는 사업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보다 전문화시키고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며 지역사회 내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자원의 연계와 지원을 위해서 현 지역사회 복지관은 얼마나 많은 지역 자원을 파악하고 있고 그것들을 얼마만큼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조직화하고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 사회복지관이 위치한 지역에서 지역사회복지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는 노력 등이 이 지역성을 바탕으로 얼마나 구체화되어 왔는가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조직 사업의 대부분의 대상이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일 때 조직화되어 있는 조직체와 주민들이 진정으로 그 지역성을 최대한 갖추고 얼마나 참여하는 것인가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관은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복지관의 역할과 지역사회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지역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과 함께 지역에 분포된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여 지역사회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실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로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안정적인 복지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지역사회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자원들에 대한 파악 그리고 또한 이런 분포도 특성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한 이들에 대한 개입 전략 구상을 먼저 해야만이 이러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 조사 사업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필요성은 현대사회는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과 요인들의 변화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사회 복지관은 이러한 다양한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변화하는 주민의 욕구에 대처하는 방법을 익혀야 하며 그에 따른 적절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명확한 관찰과 접근을 통하여 유관기관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정립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이들과 쌍방향 원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점차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근거로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역복지관의 사업이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복지관은 지역사회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며 그것의 해결 방법과 연계 가능한 자원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이후 프로그램 계획과 개발 과정에 적절하게 적용하여 실천해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실천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를 강화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의 욕구 해결 그리고 지역 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조사를 위한 선행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지역사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지역사회 복지관에서 지역조사가 필요한 이유를 파악하고 최근 지역사회 욕구 조사 자료를 숙지해야 됩니다. 복지관에서는 이를 위해서 3년마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관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자료는 그 복지관의 홈페이지나 연도별 사업 보고서 등을 여러분들이 살펴본다면 이 기관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강조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전라남도 에서 하는 지역사회 복지관에서 전라남도 도청에 지원금이나 프로포저를 제시한 것을 심사한 적이 있는데 심사위원들은 어,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들과 사회복지과 교수들로 구성이 되어 이 복지관에서 특별히 특성화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 보고서가 홈페이지나 또 따로 사업 보고서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이 기관의 프로그램이 특별히 강조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사에 대한 조사 관련 기본 어, 교육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전화 및 면접 방법, 공문서 작성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사회복지 조사에 대한 기본 교육을 받아야만이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조직을 위한 노력들, 실천 과제라고 볼 수 있는데 지역사회 복지관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적절한 사회복지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기관이 위치한 지역사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이해의 틀에 따라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현황과 특성에 대한 이해와 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예시를 통하여 지역사회 조사 작업 참여 방안을 한번 여러분들이 모색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지역사회 이해의 틀에 따라 선정한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현황과 특성에 대한 이해조사가 실시되어야 되고 보다 세분화된 조사로서 시, 군, 구별로 나누어 지역사회 복지관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보 확보를 통해 해당 지역 내 복지 관련 기관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러한 조사 방법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또는 문헌 조사를 통하여 실시하게 되며 문헌 조사에서 여러분들이 미비한 점은 방문 조사를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목적과 목표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방문 작업을 위해서 지역사회 지도를 확보하고 지역 범위를 선정한 후에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지역 내 분포하고 있는 대상의 자원 현황과 질문 사항을 조사하게 되며 방문을 통한 상세 정보 입수, 연계 가능 여부, 개입 방안의 실마리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역사회 지도들은 차후에 지역 특성과 개입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복지관의 새로운 사업 또는 주민 자체 사업에 귀중한 자료로 사용하게 되며 복지관 사업과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습생의 자세와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생은 어떤 역할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실습생은 학습자와 사회복지사라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는 클라이언트 체계, 학습자, 대학 및 사회복지기관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으로서 그 역할은 실습생은 첫 번째 사회복지 실천 분야에 필요한 지식, 가치, 기술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이라는 게 있는데 이러한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은 여러분들이 실천론에서 이번 학기 때 배우시게 됩니다. 이러한 윤리 강령에 부합되는 맞아떨어지는 전문적 태도를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 실습에 목적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실습을 통해서 미래의 사회복지사로서의 어떠한 전문성을 여러분들이 훈련한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슈퍼바이저의 지도 아래 클라이언트에게 질적으로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마찬가지로 실습생은 담당하게 된 사례 또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비밀 보장의 원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이런 다섯 번째는 실제적으로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라면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으로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전문가들이 지켜야 될 가장 첫 번째 원칙이 비밀 보장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문가로서 반드시 클라이언트와 담당 사례에 대해서 비밀 보장의 원칙을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클라이언트와 기관 외의 장소에서 만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슈퍼바이저와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사회복지 기관 외의 장소에서 만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담당 슈퍼바이저와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사회복지기관의 구조와 기능, 정책, 절차 및 자원들을 여러분들이 실습하는 동안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기관에서 특별히 어떠한 인력 구조를 가지고 있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나, 이 기관의 기능은 무엇인가, 어떤 식으로 정책과 절차가 행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자원은 무엇인가에 대한 실무를 여러분들이 실습하는 동안 익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덟 번째, 실습 기관에서 요구하는 모든 과제물과 보고서 그리고 기타 업무 시간을 엄수해서 여러분들이 준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을 지키는 것은 가장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 시간에도 계속해서 강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실습 평가 과정에 참여를 해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10번째,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이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먼저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볼 수가 있고, 이들이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개별성을 가지고 이들을 존중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1번째, 슈퍼바이저와 정직하고 열린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상호작용과 관계된 내용인데, 슈퍼바이저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오픈된 마인드로 정직하고 또한 솔직하게 이러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2번째, 복장, 출석, 행동 등에 관련된 기관의 정책에 따르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복장이나 출석 상황이나 행동 등은 이 관련된 기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준수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3번째, 실습 기관에서 발생한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지도 교수에게 알리고 상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어떠한 것들을 대변해서 지도 교수님들이 기관에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한 기관에서의 요구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매개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교수님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학교 측에 또는 지도 교수와 상의를 해서 이러한 불편한 상황을 해결하는 노력 등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4번째, 실습 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실습생이자 또한 그 기관에서 그 실습 기간 동안 반드시 요구하는 모든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지 여러분들의 실습 평가도 좋게 매겨질 수 있고 점수화되니까요. 그리고 실습 기관이 특별히 하는 훈련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15번째, 실습 교육 프로그램 정책과 절차를 지키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의 창립 기념 행사 또는 특별 행사 업무로 인한 시간의 근무 요청이 있을 때는 가급적 응해야 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예의를 갖추고 이러한 것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양해를 구하는 것이 실습생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실습 초기 단계의 오리엔테이션으로서 먼저 기관을 소개하고 지역을 소개하는데, 그 지역사회복지관 또는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이 속해져 있는 지역사회를 충분히 이해하셔야 되고, 또 지역사회 복지관들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조사사업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지역 조사를 함으로써 이 지역사회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그 지역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그 지역사회에서 대두하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조사를 위한 선행 과제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복지관에서 3년마다 제작하고 있는 지역사회 욕구조사 자료를 숙지를 해야 되며,
복지관 홈페이지나 연도별 사업 보고서 등을 통해 그 기관 프로그램의 이해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고 다양한 방법에 대한 사회복지조사 관련 기본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습생의 자세와 역할 중에서 실습생의 역할 16가지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